설기문의 썰로 푸는 최면과 전생체험 책 읽기.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최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겠습니다. 23쪽의 넷째 줄부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때의 사건들을 재경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사건을 재경험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연령퇴행이라고 부르는데, 이 방법으로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모태에 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다. 실제로 최면 상태에서 모태로 돌아가서 태아 때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는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연령퇴행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age regression. age는 나이잖아요. 나이 연령. regression은 progression의 반대입니다. progression은 전진입니다. 전진. 앞으로 나가는, 이건데 이제 그 반대가 regression. 퇴행. 이게 심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퇴행. 요즘은 또 역행이라고도 씁니다. 역행. 심리학에서는 보통 퇴행으로 거의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기제 중에 퇴행이라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 크다가 동생이 태어나면은 다시 아기처럼 어리광을 부린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야단치죠. 너는 언니인데 왜 그래? 왜 동생보다 더 못해? 왜 또 동생처럼 그렇게 해? 너는 언니잖아. 동생을 돌봐야지. 야단치면 애를 막 울면서 막 왜냐하면 자기 자리 뺏겼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다시 아기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엄마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건데, 좋은 관심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야단 맞으니까 더 속상하죠. 어쨌든 이걸 퇴행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리학에서 방어기제의 하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연령퇴행은 최면에서 과거의 시간대로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갑니다. 5살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유치원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생각해보고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이게 다 연령퇴행, 연령역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 뱃속에, 아까 모태란 말이 나오는데 엄마 뱃속입니다. 태아 시절의 경험, 기억을 찾아가서 떠올리게 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태아 시절의 기억이 납니까? 최면이니까 가능하죠. 전생퇴행도 하는데, 전생퇴행, 엄마 뱃속에 모태퇴행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겁니다. 자, 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최면하다 보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레몬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생각해보라. 레몬의 색깔과 촉감을 생각하고 느껴보라. 그리고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냄새가 어떤지를 생각하고 느껴보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마도 입속에서 침이 돌기 시작할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방금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여러분 들으면서 침 나는 거 느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그냥 침을 꿀꺽 삼키기도 했을지 몰라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침이 돌던가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요, 레몬이라는 말 듣는 순간에 벌써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이런 느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얼마나 집중하고 듣느냐, 얼마나 상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침이 나오고 침을 삼킬 정도가 된다면 사실은 최면에 걸린 거죠. 물론 지금 최면 걸자고 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고 한 건데, 그 정도 되면 이미 얕은 정도지만 최면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이처럼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물론 사실 여기서 물리적인 변화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생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거나 입에 침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걸 말하죠. 그 변화란 결국 신체적, 생리적 변화인데, 최면 치료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몬을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레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는
이미 상상이 되면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상상은 현실과 다르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 상상은 현실과 관계없이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또는 잠재의식은 상상하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뇌라고 말하는 이것은 최면이나 NLP 분야에서는 사실은 그걸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으로 생각합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생물학적으로 뭐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고 MRI 같은 그 뇌 사진 뭐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는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이 뇌를 움직이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히려 이제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떻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무의식 잠재의식의 하나의 기능으로 속성으로 이해하면은 우리 최면 공부할 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상상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상상이 된단 말이에요. 레몬의 모양, 색깔, 크기, 촉감, 맛 상상이 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 잠재의식에서 레몬을 언젠가 먹었던 만졌던 냄새 맡았던 그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살아나면서 입에 침이 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즉 병들어 있는 심리나 신체 상태를 마음의 작용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상태, 우리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활성화된다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잠재의식이 활성화된 상태로 만들고 그 최면을 걸고 이 말이죠. 그 속에서 병이 낫는 상상, 증상이 사라지는 상상, 통증이 사라지는 상상 이걸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또는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암시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증이 사라지고 병이 낫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면 치료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런 논리를 활용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어떤 뭐가 있어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 벌레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벌레를 싫어한다면, 무서워한다면. 아니면 또 뭐 음식 중에 내가 정말 아이고 그 음식은 정말 내가 싫어 이런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막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날라 그러고 아니면 막 인상이 써지면서 아우 그거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거기 내 앞에 없는데도 상상할 때 이미 현실과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상으로 그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사라진다. 뭐 어떻게 뭐 그건 어떻게든 뭐 상관없죠.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레 같으면은 벌레 약을 쳐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뭐 힘 좋은 사람이 아니면 뭐 또 어쨌든 주변에 누군가 그거를 치워버린다. 네? 치워버린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정말 싫어하는 인간이 있는데 다른 데로 그냥 전근 갔다. 사표 내고 그만뒀다.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겼다. 그러면 아우 속이 시원하다. 벌써 이제 얼굴에 미소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하면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고 그 인간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게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아까까지 그 음식 생각할 때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막 메스껍고 그랬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없지요.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아 상상을 잘하면은 그렇게 바뀔 수 있구나.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 증상이 없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얼마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즉 병들어 있는 심리나 신체 상태를 마음의 작용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상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최면 전문가가 던져주는 암시 이렇게 상상하세요. 저렇게 상상하셔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암시할 때 그 암시가 잠재의식에 적용되면서 변화되고 치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면 치료는 이렇게 심리적인 상처나 그것이 초래한 각종 질병을 잠재의식의 작용을 통해 개선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과거는 흘러갔다고 합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고도 하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라고도 한다. 그렇죠?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러나
최면의 위력 앞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음의 힘, 잠재의식의 힘, 기, 에너지지요. 의 힘은 실로 무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되돌릴 수 있고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 말하는 과거는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라고 한 거는 사실 물리적인 겁니다. 물리적인 것. 그리고 우리 최면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심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상적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상에서는 한계가 없잖아요. 상상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대로 우리의 무의식 또는 뇌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물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또 논해야 될 얘기들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원론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원래 특허국에 근무한 공무원이었대요. 특허국.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상상을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주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것도 되지만 주로 시간에 대해서 상상했답니다.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간다면, 과거로 거슬러 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한 시간에 뭐 몇만 킬로? 뭐 그런 거 있죠. 1초에 빛이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 얼마나 빠릅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데, 물론 요즘은 이제 마하 비행기 음속의 마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비행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려갑니까? 뭐 우주선 같은 거, 그죠? 우주선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몸이, 그죠? 그렇게 빨리 간다면 어쨌든 옛날에는 로켓도 없고 우주선도 없었을 테니까 막연하게 빨리 간다면 하는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런 상상 끝에 결국은 뭐 상대성 원리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상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비행기가 발명된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새처럼 날 수 없는데 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약에 새처럼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될까? 이 상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행기로 연결되는 거지요. 바다 위를 떠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배 아닙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속도를 많이 내고 더 많은 화물을 태워서 갈 수 있을까 해서 점점 큰 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잠재의식의 힘 또는 상상력의 힘을 빌린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개발 이쪽에서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를 믿고 하면은 정말 과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고,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 예를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을 신념 하나로 극복하고 성공한 그런 사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마음에서 어떻게 믿느냐, 마음에서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고 기적과 같은 치료 효과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힘, 잠재의식의 힘, 기의 힘은 실로 무한해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도 되돌릴 수 있고 이미 엎질러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봤을 때 최면은 결국은 마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고, 여기서 마음의 힘은 뭡니까? 상상력이지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을 바꾸어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 신념을 바꾸는 것, 다 이게 치료의 원리에 해당되는 기본 요소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최면 치료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은 최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